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효과가 임상연구로 증명된 산마늘 일명 명이나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첫째는 잘 자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특히 산마늘을 키우려고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산에는 산나물과 유사한 유독식물이 꽤 있기 때문에 1년 12달 모습을 잘 알고 있어야 이런 유독식물과 잘 구별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산마늘이 잘 자라는 곳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산마늘은 반그늘성입니다. 이 반그늘은 햇빛이 들되 직광이 아니고 간접광이 비추는 곳을 얘기하는데 따라서 햇빛이 직광으로 들어오는 곳에서는 산마늘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곳에 심어도 잘 자라지도 않겠죠. 두 번째는 산에서 직광을 막아주는 것은 특히 늦봄과 한여름 사이에 나무 밑입니다. 특히 이파리가 이게 작은 것보다 잎이 넓은 화렵수 밑에서 부엽질이 풍부하고 약간 습기를 머물고 있는 이런 곳이 산마늘이 아주 좋아하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들이 쭉 있고 봄에 이제 중간중간 햇빛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모양이죠. 이런 것을 이제 반그늘 지역이라고 하고 이런 곳에서는 몇 시간을 계속 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식물은 없게 됩니다. 이런 곳은 내리쬐는 햇빛을 싫어하는 식물에게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이런 반그늘 말고 아예 간접광도 들어오지 않는 곳은 우리가 그늘 혹은 음지라 그러고요. 그래서 그늘성이나 음지식물이란 말은 전혀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고요. 대개 이제 이런 양치류 식물들이 이제 되게 그런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산마늘은 햇볕은 들어와야 되니까 반그늘성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마늘의 3월 초 중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처음 싹이 나온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개 3월 중에는 대개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1년생은 잎이 한 장이고요. 폭이 이제 1cm 정도로 이렇게 사람 손가락 정도 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생이 돼도 잎은 여전히 한 장이지만 폭이 이제 한 2배, 3배 정도 이제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3, 4년생이 되면 잎이 이제 두 장이 되고, 이제 4, 5년생이 돼야 이제 잎이 두 장도 있고 세 장도 되고, 그 다음에 잎의 폭도 이제 어른 손바닥 그보다 좀 커지게 그렇게 폭이 넓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한 살짜리, 그러니까 잎이 한 장이고 폭이 굉장히 좁은 잎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살이 되면 잎은 한 장이지만 폭이 좀 넓어졌죠. 자, 산마늘은 이제 3월 하순 모습입니다. 이때부터는 싹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할 때이고요. 처음에는 잎이 아직 덜 펴진 상태이지만 일단 올라와서 일주일이 지나면 주변이 초록색으로 밝아질 만큼 잎들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잎 모양은 긴 타원형이고요. 잎 끝은 뾰족하고 잎의 가장자리는 매끈합니다. 잎의 색깔은 약간 흰색이 도는 듯한 밝은 녹색이고 반질거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싹들은 한 살짜리, 2살짜리처럼 이렇게 잎 한 장짜리가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개 4살 이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 5년생 이상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잎들이 오므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모여서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차차 잎을 펼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4월, 3월이 지나서 이제 4월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도 잎이 완전히 펴지기 전이고요. 그리고 이때가 사실 제일 연하고 산마늘 맛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장씩이 나오는데 잎자루 밑부분은 잎집처럼 돼서 서로 이렇게 감싼 모양이고요. 제일 밑둥 쪽은 약간 붉은빛이 돕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차 잎이 완전히 펴지면서 이 붉은빛이 돌던 밑둥 줄기가 연한 녹색이 되고 갈수록 점점 굵어집니다. 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잎자루의 그 밑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잎집처럼 되어서 서로 감싸고 있죠. 그리고 약간 붉은빛이 돕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초가 되면 잎을 다 펼쳐서 사면을 완전히 덮으면 이른 봄에 이 산속이 정말 훤합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4월 하순이면 이제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5월 초가 되면 40에서 60cm까지 자랍니다. 이 꽃대 줄기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꽃이 피면서 이제 차차 바로 섭니다.
지금 보시면은 꽃대줄기가 이렇게 조금 올라왔죠. 4월 하순이고 조금 지나서 이제 한 1, 2주 지나면 30cm 정도까지 쭉 꽃대줄기가 올라오고 이때는 이제 그 꽃대줄기 끝에 달린 꽃망울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 하순에서 6월이 되면 산속에 흰꽃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꽃몽어리가 꽉 차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꽃대줄기 맨 위에서 흰색 또는 황색이 살짝 도는 하얀 꽃이 피고요. 이제 1에서 2주 동안 산속에 하얀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완전한 잎이 2장 이상 나오고 4년 이상 돼야 씨를 맺을 수 있는 꽃을 피우니 참 귀한 꽃이죠. 이 터질 듯한 이 꽃몽오리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야 정말 그 도루묵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산속에 1에서 2주 동안 새하얀 불꽃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공부하던 거 잠깐 중지하고 다 같이 꽃 구경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6월 하순이 되면 꽃이 지면서 초록색 열매들이 달립니다. 7월 초부터 씨가 익기 시작하면 무게 때문에 꽃대가 다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는 3개의 심피로 된 거꾸로 심장형 모양이고요. 그 속에 씨가 둥글고 검게 익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씨가 건조되기 전에 채취해서 바로 직파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월 하순에서 7월에 초록색 열매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7월에 이 열매 안에 이제 검게 익기 시작한 동그란 씨 모습 보이세요? 8월이 되면 지상부는 전부 고사하고요. 휴면기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다른 풀에 묻혀도 죽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상부가 누렇게 이제 고사되기 시작하고 알뿌리는 이제 땅 속에서 휴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걸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8월 달 내내 이제 휴면에 들어갔다가 9월 달 한 말 정도 돼서 선선해지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지상부는 없지만 땅 속에서 이제 그동안 축적한 영양분을 가지고 새로운 식구들을 땅 속에서 번식시키면서 봄이 오길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월이 되면 뿌리를 꺼내서 이제 포기 나누기를 해서 번식시킬 시기인데요. 이 알뿌리 모양의 땅속 줄기는 길이가 한 4에서 7cm 정도 되고요. 이 갈색빛이 도는 길쭉한 원추형입니다. 그리고 그 원추형의 땅속 줄기 겉을 망상, 그러니까 그물 모양인 섬유질인 인편으로 덮여 있고요. 그 원추형 땅속 줄기 밑에 팥뿌리 같은 수염뿌리가 달립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부위가 원추형 땅속 줄기이고요. 손으로 잡고 있는 부위가 이렇게 좀 까맣죠. 그것은 섬유질로 된 인편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염 뿌리가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둥근 부분이 사실은 뿌리가 아니고 땅 속에 묻혀 있는 뿌리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을 저장하는 곳이죠. 그리고 뿌리 줄기 밑에 달린 이 수염 뿌리가 그것이 뿌리입니다. 이듬해 3월에 지금 한 뿌리에서 여러 척이 번식돼 가지고 싹을 내미는 이쁜 모습입니다. 정말 이쁘죠? 이것이 이제 잘 번식할 때는 한 개가 4개, 5개까지 번식이 됩니다. 그죠? 이 산마늘은 이름 봄에 한 2달 정도 광합성을 하고 그 영양분들을 이제 땅속 줄기에 이렇게 저장하고 있고 휴면에 들어 있다가 이제 9월, 10월이 되면 깨서 땅 속에서 이제 이렇게 촉을 번식시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겨울을 지나고 이른 봄에 땅이 녹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번식된 촉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번식되기 때문에 해마다 수배로 번식시킬 수 있는 것이 산마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마늘과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치명적인 유독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독식물들을 모르면 봄철에 그 중독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이영진 교수였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질 확률은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요. 첫째는 건강 상태,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내 뇌에 저장된 깊게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학벌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건강할수록, 그리고 하려는 일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용, 약용 식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이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공부한 식물을 찾아보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절로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